토끼띠분들은 이 날짜에 로또를 사면 빚을 청산하고 부자 됩니다. 요즘처럼 물가는 오르고 대출 이자까지 늘어나는 시기에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가죠. 하지만 2025년 7월은 다릅니다. 하늘이 그동안 애써온 당신의 노력을 드디어 알아주는 달입니다. 흩어져 있던 당신의 수고와 인내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결실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입니다. 지금부터 지긋지긋한 돈 걱정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날짜와 당신의 노력을 황금으로 바꿔줄 운명의 숫자를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 운세. 그럼 먼저 1951년생 신묘생분들의 7월 운세와 로또 사기 좋은 날부터 두 분의 명리학자를 모시고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개인별로 당첨 확률이 높은 로또 번호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월의 전반적인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들을 이렇게 종합해보니 따뜻한 대지의 품에서 온화한 지혜를 펼치는 달,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마치 그동안 좀 홀로 애쓰면서 무목을 가꿔온 섬세한 보석에게 드디어 기댈 수 있는 그런 포근한 대지가 나타난 것 같다. 이런 비유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그 핵심은 7월의 지지, 그러니까 미토가 당신에게 편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에요. 편인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도움받는 걸 넘어서요. 당신의 어떤 잠재력, 또 연륜을 딱 인정해주고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든든한 후원자 같은 거거든요. 아, 후원자 같은 존재군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혹시 망설였던 배움이나 아니면 문서 정리가 필요한 일이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 좀 안정적으로 추진할 좋은 시기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간의 개수는 식신으로 작용해서요. 당신의 그 깊은 경험과 지혜를 아주 자연스럽고 또 편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아, 그렇군요. 편인이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고 식신은 그걸 잘 표현하게 도와주고. 그럼 건강 쪽은 좀 어떨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당신의 사주가 관리해야 할 것, 목은 많은데 그걸 감당할 힘, 금은 좀 부족한 이른바 제다신약 구조일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정원은 넓은데 정원서의 기운이 조금 약한, 그래서 평소에 뼈나 관절, 기관지 쪽이 좀 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제다 신약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희소식은 바로 이 7월의 편인, 즉 따뜻한 토기운이 바로 그 부족한 힘, 금기운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 금을 생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아, 토생금이군요. 그렇죠.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땅의 기운을 좀 가까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땅을 밟는 것도 좋고요. 또 위장에 부담이 적으면서 기운을 보강하는 노란색 음식들 있죠. 예를 들면 호박이라든지 고구마, 된장 같은 것들. 이런 걸 좀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따뜻한 토기운이 당신 건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네, 건강 챙기는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런 안정감과 지혜가 그럼 가족이나 주변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시니까 좀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편인운은 당신의 그간의 경험과 지혜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당신의 의견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거죠. 오, 말씀에 힘이 실리는군요. 네, 여기에 식신의 영향이 더해지니까 당신의 그 온화하면서도 깊이 있는 조언들이 있죠. 이게 자녀나 후배들에게는 큰 위로나 실질적인 도움, 때로는 교훈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그 해안 덕분에 집안의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보람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내면의 가치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빛을 발하면서 인정받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면서 보람도 느끼는 정말 의미 있는 달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내면의 가치 인정이 재물운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75세라는 연세를 생각하면 재물의 의미도 조금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물론입니다. 그 연세의 재물은 단순히 통장 잔고 숫자보다는 역시 마음의 푸녀나 안정에서 오는 경우가 많죠.
편의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문서와 관련된 그런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마련하거나 확인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신의 영향으로 당신의 경험과 지혜 그 자체가 정말 귀한 무형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 경험이 자산이다. 네. 예를 들어서 당신의 조언 덕분에 자손이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성공한다면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 그게 진짜 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품으로써 더 큰 가치를 얻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경험과 지혜가 곧 자산이 되는 셈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7월의 기운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운명을 보완하는 숫자로 2, 5, 10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거 흥미롭네요. 이 숫자들에는 어떤 특별한 기운이 담겨 있나요? 네, 이 숫자들은 당신의 사주 구조를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상징하는데요. 숫자 5와 10은 당신의 약한 기운, 그러니까 신금을 생조하는 토 에너지, 즉 편인의 기운을 강화해서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5와 10은 토기운. 그렇죠. 그리고 숫자 2는 당신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물 에너지, 즉 식신을 상징하는데요. 이게 당신의 재능이나 표현력이 막힘없이 좀 부드럽게 발휘되도록 돕고 전반적인 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숫자에 그런 원리가 숨어 있었군요. 특히 자료에서는 횡재수의 가능성이 있는 날짜들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예측하지 못한 재물운, 그러니까 편재 기운이 강한 날로 7월 4일 갑술일, 7월 14일 갑신일, 그리고 7월 24일 갑오일을 꼽았어요. 원문 자료에서는 이날 로또 구매 같은 걸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날들이 편재의 기운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날이긴 한데요.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것이 어떤 전반적인 기운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지 모든 1951년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예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개인의 그 상세한 사주 구조에 따라서 영향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뭐든 참고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자,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보면요. 1951년 신묘생은 당신에게 7월은 안정적인 지지, 즉 편의인 속에서 오랜 경험과 온화한 지혜, 식신을 마음껏 펼치고 인정받으면서 이를 통해 내면의 풍요와 보람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951년 신묘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따뜻한 대지의 품에서 온화한 지혜를 펼치시며 마음의 풍요를 누리는 한 달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이제 1963년 계묘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번 7월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이거예요. 새로운 책임 앞에서 나의 근원을 다시 보고 좀 단단하게 해야 하는 시기. 이걸 좀 그림처럼 설명드리면 당신은 그 넓은 숲을 키우는 지혜로운 샘물 같은 분이신데 7월에는 이 샘물 앞에 새로운 흙언덕이 딱 나타나는 그런 형국입니다. 흑언덕이요? 아, 그게 샘물 흐름에 좀 영향을 주겠는데요. 그 흑언덕, 그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새로운 역할이나 어떤 책임감. 사주에서는 이걸 편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흙이 당신의 샘물, 개수, 그러니까 그 에너지의 흐름을 조금 누르거나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당신과 비슷한 다른 샘물들, 즉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네, 비견이라고 하는데 이분들과의 교류도 좀 활발해지는 시기고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책임도 생기고 또 사람 만날 일도 많아지고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샘물이 마른다고 하셨는데 에너지가 좀 많이 쓰이겠네요. 그쵸?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달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나의 근본적인 힘, 그러니까 샘물의 그 수원지 자체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적으로 먼저 보면 당신의 샘물 개수는 원래부터 그 넓은 숲을 키우느라 늘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보통 신장이나 방광계통 아니면 혈액순환 쪽 이런 데 좀 약하거나 만성 피로를 느끼기 쉬운데 네네. 근데 7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흑언덕 편관이 나타나서 물줄기를 더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거 좀 걱정되는데요. 해결책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바로 금의 기운을 보충하는 거예요. 오행 원리를 보면
금생수라고 해서 금이 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아, 금이 물을요? 네, 그러니까 금기운이 마르지 않는 수원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흙의 압박 속에서도 당신의 샘물을 지켜주고 힘을 주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금 기운이 그 근원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일상에서 이 금 기운은 어떻게 보충할 수 있을까요? 뭐 방법이 있나요? 네, 자료를 보면 뼈를 좀 강화하는 가벼운 근력 운동 같은 거요. 그리고 색깔로는 흰색, 또 음식으로는 배나 도라지, 버섯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아끼면서 보충한다. 네. 그럼 사회 활동이나 명예 쪽은 좀 어떤가요? 아까 책임감이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편관의 영향 때문에 당신의 경험이나 지혜,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질 거예요. 뭐 동창회라든지 동호회, 아니면 지역사회 같은 곳에서 좀 중요한 역할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게 명예가 오르는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동시에 아까 그 흙언덕이 물을 누르듯이 상당한 스트레스하고 책임감이 같이 따라옵니다. 아, 그럼 뭐 모든 제안을 그냥 덥석 받기보다는 내 샘물의 상태, 그러니까 건강이나 에너지를 먼저 생각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수락하는 게 현명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그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재물운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좀 남덥고 베푸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신데 이번 달은 특히 새로운 책임, 편관 때문에 뭐 경조사비라든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좀 늘 수 있어요. 이게 마치 그 흙언덕이 물길 일부를 다른 데로 좀 돌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 비견들과의 금전거래는 더 신중해야 하고요. 그럼 재물 관리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료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나 뭐 사업 확장 이런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을 좀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흙언덕에 물을 막 무리하게 대려고 하기보다는 내 샘물 자체를 좀 맑고 깊게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에너지를 잘 지키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진짜 재물운을 쌓는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건강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다 내 안에 그 에너지 관리가 핵심이군요. 흥미롭습니다. 혹시 7월에 좀 써먹을 만한 특별한 팁 같은 것도 자료에 있었나요? 네, 한 두 가지 정도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운명의 숫자예요. 2, 4, 9. 이 숫자들을 당신의 기운을 돕는 숫자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4하고 9는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금 기운, 즉 수원지의 힘을 아주 강하게 보충해주고 2는 재물화 기운을 좀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4, 9.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였죠? 다른 하나는 횡재수라고 표현된 날짜들이에요. 이게 편재의 기운이 강해지는 날인데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운 좀 큰 재물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7월에는 6일 병자일, 16일 병술일, 그리고 26일 병신일 이렇게 세 날짜가 해당됩니다. 오, 횡재수라니 이거 귀가 좀 솔깃해지는데요. 자, 그럼 7월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볼까요? 결국 새로운 역할, 흙언덕과 관계들, 다른 샘물들 속에서 당신의 근본적인 에너지, 그 샘물을 잘 지키는 균형, 이게 핵심입니다. 특히 금의 기운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수원지를 확보하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행운의 숫자 2, 4, 9, 또 특별한 날짜 7월 6일, 16일, 26일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1963년 계묘생 여러분, 7월에는 나의 근원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시어 부디 평안한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975년생 을묘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의 어떤 핵심적인 기운이랄까? 또 기회는 뭔지 좀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7월, 그러니까 개미월이죠. 이걸 지혜의 단비 개수가 당신이라는 그 울창한 숲, 을묘를 싹 적시니까 발밑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부의 영토, 미토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와, 이거 상당히 강렬한 이미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 비유가 아주 핵심을 잘 짚었어요. 여기서 개수,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지혜 뭐 이런 걸 넘어서서 당신의 직관력, 또 통찰력,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줄 귀인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이 강력한 지적 에너지가 당신의 타고난 생명력,
그러니까 을묘를 잘 키워주면서요. 저기 미토로 상징되는 편재 있죠. 아, 편재요? 네, 그 편재. 예상치 못한 큰 규모의 재물인데 이걸 다룰 힘을 딱 실어준다는 뜻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이 상호작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큰 규모의 재물, 편재라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보통 왜 꾸준히 차곡차곡 쌓는 그런 정제와는 좀 다른 느낌. 그야말로 인생의 흐름 자체를 바꿀 만한 그런 기회? 이렇게 봐도 될까요? 자료들에서는 이 편재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나요? 정확합니다. 편재는 뭐랄까 진짜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재물이죠. 자료들을 보면요. 7월엔 그냥 단순히 돈이 좀 들어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규모 투자라든지 아니면 사업체가 갑자기 확 커진다든지 혹은 뭐 중요한 부동산 거래 같은 거요. 당신의 재정적인 기반 자체를 확 바꿀 만한 그런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편인의 역할이에요. 즉 그냥 감으로만 이거 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정말 철저하게 정보를 분석하고 믿을 만한 전문가 조언도 좀 듣고 그리고 계약 같은 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거죠. 당신의 그 추진력에 이 편인의 지혜 이걸 더해야 결과가 극대화된다 이겁니다. 아, 추진력에 지혜를 더한다. 듣고 보니 재물은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 그러니까 뭐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이제 51세시면 경력이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51세의 그 사례적인 정점, 이걸 7월의 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준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당신의 그 리더십과 추진력, 이게 목기운인데 이게 편인의 지혜와 딱 결합하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사업이 있다면 이게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둘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특히 흥미로운 점은요. 이 성공이 그냥 뭐 열심히 해서 얻는 그런 결과라기보다는 편인의 도움. 그러니까 뭐 윗사람의 결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생각지도 못한 파트너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인허가 같은 게 딱 해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회를 잘 활용하는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판을 짜고 주도권을 잡아라. 이런 메시지가 자료들 전반에 깔려 있어요. 와, 진짜 역동적인 한 달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막 넘치고 활동량이 많아질 때는 자칫하면 균형을 잃기가 쉽잖아요. 건강 측면에서는 혹시 자료들이 어떤 점을 좀 주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당신의 그 을묘라는 강한 목기운은요. 이게 간이나 담의 에너지를 좀 넘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오행 있죠. 화, 토, 금, 수 여기에 해당하는 장기 기능에 좀 불균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자료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특히 7월 기운이 더해지면 이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조절입니다. 조절. 자료들은 이 목기운을 적절히 좀 빼내는, 설기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는 화기운하고 또 목기운을 생해주면서도 조절하는 수기운 이 두 가지를 보충하는 걸 강조해요. 구체적으로는 뭐 햇볕 아래서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거 화, 그리고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 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옷 색깔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도요. 푸른색 계열보다는 붉은색 화, 이나 검은색, 진한 파란색 수 계열을 활용하는 게 에너지 균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조언도 있네요. 이야, 정말 세심한 건강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그럼 이 강력한 7월의 기운을 정말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뭐랄까 자료들이 제시하는 일종의 비법 같은 것도 혹시 있을까요? 아까 숫자나 뭐 특별한 날짜 이야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당신 자료들이 운명의 숫자로 1, 2, 6 이 세 숫자를 딱 지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행운의 숫자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주 원리에 기반한 조언인 거죠. 숫자 1하고 6은 당신의 그 강한 목 기운의 근원이면서 또 조절자가 되는 수 기운을 상징하고요. 숫자 2는 당신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잘 뿜어내도록 돕는 화 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일상에서 좀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 예를 들면 뭐 비밀번호를 정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참고한다든지 하는 게 당신 안에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미묘하지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126. 네. 기억해 둘 만하네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횡재수 있잖아요. 편재운. 이게 특히 강하게 발현될 수 있는 특정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편재라는 게 원래 예측 불가능성의 특징인데 이 에너지가 유독 좀 집중되는 날들이 있다고 자료들은 말하고 있어요. 바로 7월 8일 무인일, 그리고 18일 무자일, 또 28일 무술일입니다. 아, 8일, 18일, 28일. 네. 이 날짜들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글자가 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당신의 7월 편재운하고 아주 특별한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료들은 이 날들을 하늘이 잠시 허락한 횡재의 기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뭐 로또를 사본다든지 아니면 평소 생각지 못했던 어떤 재정적인 시도를 해보기에 아주 좋은 시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1975년 을묘생 청취자님께 이번 7월은 편인이라는 지혜와 통찰력의 도움, 이걸 잘 받아서 편재라는 인생의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대단히 강력하고 잠재력 넘치는 그런 달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재물운하고 사업 직장운이 아주 두드러져 보이네요. 물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상의 균형, 이걸 위한 노력은 꼭 필요하겠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외부의 도움, 그리고 당신 안의 그 지혜, 편인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서 다가오는 그 예기치 않은 큰 기회, 편재를 놓치지 않고 자신감 있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뭐 제시된 숫자나 특정 날짜 같은 도구들은 이 과정을 돕는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1975년 을묘생 여러분, 부디 이 거대한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 왕처럼 군림하는 7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1987년 정묘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7월 개미월의 핵심 기운은요. 두 가지가 딱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당신을 상징하는 게 따뜻한 촛불, 정화인데 그 위로 차가운 비, 개수가 내리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사주에서는 이걸 편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랄까 좀 피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나 갑작스러운 책임감 같은 그런 압박을 의미해요. 근데 동시에 비옥탄 땅, 미토의 기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건 또 식신이라고 해서 당신의 재능이나 아이디어, 표현력 같은 걸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무대, 뭐 그런 걸 뜻해요. 아, 그러니까 압박을 주는 편관이랑 또 재능을 펼칠 기회인 식신이 동시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언뜻 들으면 스트레스 상환인데 이게 어떻게 또 기회가 된다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자료에서 흥미롭게 보는 게 뭐냐면요. 7월의 그 압박, 편관이 그냥 스트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 안에 있는 그 창의력, 식신을 위한 아주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뭐랄까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압력 속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기의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당신의 잠재된 아이디어나 재능을 확 터트려서 예상치 못한 결과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반전 드라마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압박이 오히려 창의성을 끌어내는 동력이 된다. 네,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기운이 금전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자료 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금전적인 스트레스, 편관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편관의 영향으로 그런 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지출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에서 강조하는 건 당신의 재물은 식신, 그러니까 당신의 창조적인 활동에서 나온다는 덤이에요. 그냥 월급처럼 딱 정해진 수입보다는 당신의 뭐 기획안이라든지 창작물, 아니면 설득력 있는 말, 이런 손, 입, 머리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직접적으로 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능이나 아이디어를 막 써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할 때 오히려 금전적인 보상이 따라온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능동성이 핵심이에요. 당신의 그 재능, 식신을 활용해서 어려움, 편관을 정면으로 딱 마주할 때 재물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39이면 사실 커리어에서도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변화나 도전도 많을 때고요.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겠네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업무, 그러니까 평관이 주어질 수 있지만 이걸 나만의 방식, 식신으로 해결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건 정해진 틀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미처 생각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식신의 창의력을 딱 발휘하면 당신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어려운 과제일수록 당신의 독창성을 보여주고 뭐랄까 리더십까지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막 정신없이 에너지를 쏟다 보면 건강을 좀 놓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건강운은 좀 어떤가요? 아, 그 점 정말 중요합니다. 꼭 짚어야 해요. 정묘생은 기본적으로 사주 구조상 나무 기운이 좀 강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기운, 그러니까 심장이나 혈액순환 아니면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게 좀 약해지기 쉬운 구조를 가졌거든요. 그런데 7월에는 차가운 물기운, 그 개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 약한 불기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주 오행의 균형 원리상 물이 불을 끄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뭐 불안감,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거나 무기력증 같은 거 이런 걸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 오행의 그 상극관계 때문에 그렇군요. 물이 불을 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좀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 조언하는 건 당신의 그 불씨를 지키려면 강력한 땔감, 즉 나무 기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물 기운을 흡수하고 또 불을 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숲이나 공원 같은 데 자주 가서 나무 기운을 좀 받거나 음식으로는 푸른 잎채소 같은 걸 충분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당신의 식신을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즐거운 취미나 창작 활동에 몰두해서 스트레스를 생산적으로 푸는 거죠. 그게 최고의 건강관리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결국 그 식신이네요. 건강관리법까지 연결되는군요.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이랑 관리법까지 짚어봤는데요. 이 자료에는 7월의 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올릴 만한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숫자랑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두 가지 비법이 제시됐죠. 첫 번째는 필승 숫자로 3, 5, 8을 언급하는데요. 이게 뭐 단순한 행운 번호라기보다는 7월의 기운에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숫자 3하고 8은 나무 기운을 상징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가운 물 기운을 좀 막아주고 당신의 불 키우는 땔감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숫자 5는 당신의 창의력과 표현력, 즉 식신을 상징하는 토 기운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좀 의식적으로 활용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 3, 5, 8 의미가 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횡재수가 강한 날짜였죠. 7월 10일, 20일, 30일. 이 날짜들은 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네. 이날들은 천간의 경금이라는 큰 쇠의 기운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당신의 불, 정화에게 이 경금은 편재라고 해서 뭐랄까 예측하지 못한 큰 재물을 의미하거든요. 자료에서는 이날들이 60일에 딱 3번 돌아오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서 마치 뭐 하늘의 재물 창고가 열리는 것 같다. 그래서 로또 구매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물을 기대하는 활동에 좀 좋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제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정리해보면 1987년 정묘생, 당신에게 2025년 7월은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창의력이 빛을 발하고 또 이걸 통해서 금전적이나 직업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군요.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자연과 취미 활동이 중요하고 또 특정 숫자나 날짜를 활용해서 운을 좀 더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이 분석이 당신의 7월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1987년 정묘생 여러분, 부디 그 혹독한 시련을 위대한 창조의 에너지로 바꿔내는 7월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999년 기묘생분들의 7월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7월 전체 운의 핵심. 이게 뜻밖의 재물 기회가 온다. 근데 그 속에서 나를 좀 증명해야 한다. 뭐 이런 달이래요. 비유가 재밌던데 당신이 비옥한 땅 기토인데 큰 나무, 묘목이 좀 누르고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재물을 뜻하는 큰 비, 개수, 이게 편재죠. 이게 내리는 모직이라고. 네, 맞아요. 근데 동시에 비견이라고 동료나 경쟁자 기운도 같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달의 핵심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기회가 분명히 커 보이는데 이게 뭐랄까 혼자서 다 가질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아, 혼자서는 안 된다. 네, 주변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하던 그런 상황이 꼭 생긴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단순히 운 좋다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기회를 진짜 내 걸로 만들려면 결국엔 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내 준비 상태. 그렇죠. 기회를 담을 그릇, 그러니까 내 역량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타이밍입니다. 역량을 키워야 한다.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그럼 제일 궁금하실 재물운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편재 영향으로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뭐 사이드 잡 성공이나 갑자기 성과급이 나온다거나 어쩌면 투자의 동기에 결실을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런 흐름이죠. 20대에는 이런 게 진짜 종잣돈 만들거나 좀 경제적으로 자리 잡는데 큰 힘이 될 텐데요. 근데 여기서 또 아까 그 비견, 친구나 동료 관계가 또 중요해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재물운이 아무래도 동료들하고 엮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같이 하는 프로젝트 같은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이익은 클 수 있는데 그만큼 시작하기 전에 역할 분담이나 나중에 수익 나눌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아주 명확하게 정해두는 게 필수라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좀 시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돈 문제 얽히면 복잡해지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할 게 이 비견이 때로는 좀 군중 심리를 만들기도 해요. 군중 심리요? 네, 친구 따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투자한다거나 이런 충동적인 결정은 좀 피해야 한다고 자료에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은 안 된다. 맞아요. 결국엔 외부 상황에 막 휩쓸리지 말고 당신의 판단력으로 중심을 딱 잡는 게 중요합니다. 중심 잡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은 직장운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료를 보니까 평소에 좀 부담스럽던 업무나 책임감 같은 거 있잖아요. 사주에선 이걸 편관이라고 한다던데. 네, 편관 스트레스죠. 네. 근데 이런 스트레스 요인이 오히려 이번 달에는 돈,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네요. 오, 흥미로운데요? 특히 팀 단위로 움직이는 일, 영업이나 마케팅, 기획 같은 거요. 이런 데서 성과가 좋을 거라고. 네, 그 연결고리가 중요해요. 당신 사주 구조를 보면 그 묘목의 영향으로 부드러운 친화력이 있거든요. 아, 네. 이게 동료들, 즉 비견의 협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어 이게 결국 팀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바로 아까 말한 재물운하고 딱 연결되는 구조인 거죠. 와, 그렇군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좀 금전적인 보상에 걸려있는 프로젝트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그에 맞는 몫을 딱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노력이 바로 돈으로 연결되는 흐름을 타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노력이 돈이 된다니 진짜 솔깃한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운도 좀 짚어보죠. 네, 건강 중요하죠. 근본적으로 사주 구조상 당신 본질이 흑토인데 이 에너지가 너무 많은 나무, 목 기운에 좀 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아, 목극토 상황이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만성 스트레스나 불안감 아니면 소화불량, 위염 같은 소화기 쪽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에너지가 속에서 순환이 안 되고 꽉 막힌 느낌. 맞아요. 좀 답답할 수 있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게 바로 화의 기운을 보충하는 겁니다. 화 기운이요? 왜 하필 불이죠? 그게 오행 원리를 보면요. 화가 나무를 태워서 그 강한 기운을 좀 누그러뜨리잖아요. 아, 그렇죠. 목생화. 네. 그리고 동시에 불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뭐랄까, 축축한 땅에 불을 좀 지펴서 마르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요. 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심장 뛰게 하는 유산소 운동, 아니면 진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거요. 네.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거, 붉은 계열 색깔 옷이나 소품 활용하는 거, 좀 밝고 신나는 음악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게 단순히 몸 건강 챙기는 걸 넘어서 에너지 균형을 맞추니까 전반적인 운의 흐름 자체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건강관리가 결국 운관리랑 연결되는 거네요. 네, 아주 밀접하죠. 그리고 이게 특별비법 2가지가 딱 눈에 띄는데요. 운명의 압박을 환금으로 바꾸는 연금술비법이라고.
거창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네,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필승 숫자 279. 이게 그냥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고 강조하네요. 맞아요. 이게 아까 말한 그 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 그래서 279군요. 네, 당신을 누르는 그 나무 기운을 좀 조절해주고 당신의 기반인 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운의 흐름을 좀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인 셈이죠. 운명 역전 에너지라니 흥미로운데요? 두 번째 비법은 재물의 문이 열리는 특별한 날들이래요. 7월 2일, 12일, 22일. 임신일, 이모일, 임진일이네요. 네, 날짜까지 콕 집어서 알려주네요. 오, 특별한 날이군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그냥 아는 데서 끝이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거죠. 그렇죠. 활용해야죠. 예를 들어 이날들에 맞춰서 중요한 제안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좀 미루어왔던 재정 관련 계획을 딱 실행에 옮겨보는 거죠. 이게 바로 운세를 읽는 걸 넘어서 운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 7월은 1999년 김효생 당신에게 생각지 못한 재물 기회가 오는 달. 네, 큰 기회가 있죠. 하지만 이걸 잡으려면 동료들과 관계 설정 잘하고 내 역량을 키우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준비가 중요하고 그리고 건강 쪽으로는 화기운을 보충해서 에너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구체적인 팁으로 행운 숫자 2, 7, 9, 그리고 특별한 날짜 7월 2일, 12일, 22일까지. 정보가 꽤 많았네요. 네, 종합적인 그림이죠. 이 모든 게 당신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결국 운이라는 건 뭐랄까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성의 지도. 네,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떻게 걸어갈지는 결국 당신의 능동적인 의지 그리고 행동에 달려 있다는 메시지겠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자, 오늘은 토끼띠분들의 7월의 전체 흐름과 운의 포인트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나도 지금 저런 느낌인데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미 흐름은 오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언제 움직일 건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일지를 아는 겁니다. 내 사주에 맞는 편제일, 행운 색상, 로또 조합, 투자 타이밍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 한번 클릭해보세요. 사연도 간단히 남겨주시면 흐름에 맞는 방향 꼭 짚어드릴게요.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운세가 아니라 언제 행동해야 기회가 되는지 실제로 정리해드리는 상담입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때는 꼭 대박행운 기원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무료로 그 달의 행운의 숫자와 로또 사기 좋은 날을 알려드리겠습니다.